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4일, 11월 첫째 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11월 이번 주 그냥 막 정신없죠? 그래요. 막 정신없을 거예요. 글쎄요, 뭐 오늘 제가 방송 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여튼 힌트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런 모습에 대한 힌트도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시죠?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전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참 웃기고 좀 재밌는 면도 있어요.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알고 나면 참 재밌는데 모르면 이게 속기 딱 좋은 시장들이거든요. 항상. 때리면 진짜 계속 때리나? 약간 뭐 한번 얼려주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바뀌었나? 이러고 훅 하고 속아요. 근데 시장의 속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제가 뭐 힘 닿는 것 하는 한 열심히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전화들 요즘 많이 주시는데 좋습니다. 전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 되셨나요? 예, 0388-3731-1517님 축하드려요. 그래요. 오늘도 역시 준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셔야 되고 글쎄요. 왜 이렇게 웃을까? 하여튼 뭐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뭐 딴 데서 들으시려고 해요. 딴 데 없다니까요. 전 생방송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셔야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이 반장이 얼마나 잘 맞추냐?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저 그런 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단지 이 반장의 생각이 듣고 싶다. 근데 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쪽을 잘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겠네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동대문에 사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동대문에 사시는 진희. 진희님 반가워요. 예. 진희님. 그래요. 예. 우리 진희 연세 어떻게 되세요? 76이요. 주식 경력은? 한 3년 좀 넘었어요. 그래요, 진희님. 우리 진희 같은 경우에는 76세시면은 이제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요즘 뭐 워낙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그래도 76세면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젊어요, 아직. 아직 젊으셔. 네. 전 이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물리적인 나이로 내가 76이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어 이러면은 76이 진짜 86, 96 느낌이지만 이렇게 젊으시면 이게 66, 56 이런 느낌이세요. 네. 몇 년만 더 젊으셨으면 제가 말 깔 뻔했어요. 친구인 줄 알고 하도 젊어서. 그래요. 우리 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롯데렌탈 32,000. 32,000 비중은요? 10%요. 네. 또 있나요? 녹십자? 예. 또 14만 원에 10%. 예. 동진 세미캠? 예. 33,300원에 10%. 예. 드리미 시큐리티? 예. 4,000원에 20%. 요게 조금 많으시네. 예. 제가 계좌를 좀 한번 볼게요. 계좌가 어떤가 지금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능성 있는 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야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주가라는 거는 오를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답에 많이 가까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는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드림시키트가 뭐 양자 컴퓨터 뭐 한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요. 양자 컴퓨터 한다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요즘 제가 아마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주식판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인생은 저보다 한 20년 이상 더 많이 사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주식 인생에서만큼은 제가 우리 진희님보다 제가 한참 어른이에요. 암만.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식에서는 우리 진희님은 지금 3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아마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할 건데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사회적인 나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보다 어른이세요. 저보다 나이 더 드셨어요, 다들. 인정하죠. 훌륭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주식이라는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주식이라는 세계에서 지금 저한테 궁금증을 알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인생 상담하러 지금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주식에서 인생만큼은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어른이에요. 선배.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의 경험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지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들의 어떤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 옛날에 우리 선생님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우리 진님 부모님이 진님한테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막 잔소리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죠? 근데 그렇죠. 이제 진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자녀분도 보고 막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되시니까 어때요? 옛날에 부모님이 젊었을 때, 우리 진희님 어렸을 때 했던 잔소리가 그게 그냥 진짜 그냥 잔소리예요? 아니면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지. 그죠? 네. 근데 그걸 지나가 보면 알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언제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뭐 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그 정도의 여러분보다 어른일 겁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개인 투자로 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매니저 생활하면서 진짜 그게 업으로 진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프로의 세계인데, 프로의 세계에 먹고 사는 그 프로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25년 이상을 이제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만큼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참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피하자고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퉁이로 듣고 한 듣기로 흘려버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드림 시큐리티한테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네, 저도 기억나요. 얘가 드림 시큐리티가 8월 달인가 9월 달쯤에 양자 컴퓨터로 해서 여기 보면 주가가 조금 반짝하고 올라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7월, 8월 달, 아마 8월인가요? 그때 제가 아마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주식 인생이 한 25년이 이제 넘었는데 그 중에서 요즘같이 테마주가 뭐 이리저리 테마주가 이렇게 짧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 기억 안 나세요? 아마 기억나요? 쭉 보신 시청자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냐면 전 진짜요. 테마주가 무슨 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뭐 무슨 테마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며칠 사이로 막 확 바뀌는 건 처음 봐요, 진짜.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기본적으로 야, 어느 정도 그래 남겨먹는 건 이해해. 그래도 기본 상도인은 지키면서 해야지. 우리 이런 말 해요. 그죠? 예. 아주 기본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건 아예 못 봤어요. 진짜 기본도 무너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좋은 미래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미래는 맞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양자 컴퓨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정말 진짜로 양자 컴퓨터의 수혜 때문에 테마로 움직인 건 맞긴 맞는데, 양자 컴퓨터 테마로 진짜 양자 컴퓨터의 매력으로 움직였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주식,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세요. 뭐냐? 아니, 양자 컴퓨터의 수혜면 수혜지, 양자 컴퓨터의 진짜 수혜였냐? 이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러실 겁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수혜입니다. 아, 양자 컴퓨터 굉장합니다. 왜? 여러 가지 연산이 걔는 이진법인데 그 이진법을 무너뜨리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지금 컴퓨터들에서 이진법이기 때문에 이진법을 빨리 하면서 계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현재. 근데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에서 빨리 사람들이 티켓 받고 예를 들어서 공연장으로 넣어. 그래도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때요? 들어가는데 속도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이 한 30개야. 그래서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검표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이 하나 있는 곳에서 아무리 빨리 검표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자 컴퓨터는 그런 겁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한 계산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획기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진짜 수혜면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조금 찔끔하고 갔을까요? 이건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잠깐 빌려 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게요. 양자 컴퓨터라는 가면을 잠깐만 빌려 쓴 가짜 테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꼼짝없이 당해요. 왜? 양자 컴퓨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누가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렇게밖에 당연하죠. 얘는 진짜 양자 컴퓨터의 수혜가 아니었어요, 이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테마가 저 이렇게 짧게 가는 거는 처음 봐요. 정신없이 가는 건 처음 봐요. 쉽게 말하면 그게 훨씬 더 큰 섹터였어요. 그래서 그 섹터에 양자 컴퓨터라는 애를 잠깐 빌려 쓰고 놓은 거예요. 진짜 양자 컴퓨터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진희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해하셨어요? 뭔 소리인지? 예,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작년에 말하면 사는 거 이게.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보셨지만 얘는 8월에 움직인 게 실은 양자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왜? 양자 컴퓨터 그 더 큰 섹터에서 테마를 빨리 돌리는 그 테마에서 양자 커뮤터라는 애를 잠깐 그냥 가면만 빌려 쓴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오르고 그냥 다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회사 자체가 혹시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선생님. 모르셨어요? 보안. 예, 맞아요. 보안이에요. 얘가 보안하는데 얘가 클라우드 쪽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게 방위산업 쪽에 쓰이는 것도 맞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얘한테 더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전 솔직히 이 종목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왜 안 좋아하냐면요. 얘 드림시키트에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켜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그때 드림시큐리티 그때 해가지고 뭐 좀 오를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드림시큐리티의 주가를 보면요. 드림시큐리티의 주가는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때요? 얼핏 보면 굉장히 조정을 잘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건 조정을 잘 받는 것보다는 얘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소리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다지 매력이 없는 종목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조정을 잘 받는 종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뭐 이걸 4,000원 20%인데 뭐 특별히 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뭐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어마어마한 어떤 빚을 볼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당분간 계속.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갖고 계시다가 그냥 약간 나중에 수익 조금 나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털고 나오시면 되지 뭐 이거를 뭐 너무 오래 끌고 가라 마라 이런 말씀은 좀 아낄게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 위에 올라오면 그냥 바로 팔 생각한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빠져도 무슨 물 태울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뭔 이해하셨겠죠? 예. 이 때문에 그 정도만 딱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롯데렌탈은
1,000원 정도 되는데 32,000원 이거 1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싸다라는 마인드로 가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주식에서 물론 싼 걸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주식은 싼 걸 사는 게 중요한데 싼 거를 모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올라갈 매력이 있는 애를 모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올라갈 매력이 없는 애는 차트상 싸다고 모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해하세요. 올라갈 매력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애를 싸다고 모아가세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뭐 M&A가 걸려. 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M&A가 걸릴지 뭐 아니면 뭐 회사에 갑자기 뿅 가는 호재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주식을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정신 이상하신 분이죠. 어떻게 그러고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해요. 회사가 진짜 매력이 있을 때 모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는 저는 솔직하게 제 눈에는 전혀 매력이 없어 보여요. 매력이 있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32,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종목 선택을 전 잘못했다고 봐요. 뭐 기술적으로 조금 움직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그렇게까지 뭐 움직일 만한 상황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렌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물가 오르고 있는 거 어저께 엊그저께인가요?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죠. 지금 물가가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렌탈 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사람들이 렌탈 그렇게 많이 할까요? 웬만하면 렌탈 3번, 2번 할 거, 1번 할 거고 꼭 해야 할 거 아니면 안 할 거고 돈이 나가는데 매달 아니면 얼마에 한 번씩 렌탈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빨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전 더 낫다라는 거 보겠고요. 그리고 녹십자고 동진세미캠 차트로 그냥 이것도 하겠는데요. 동진세미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매력이 없는 종목을 싸다고 모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녹십자도 저는 매력을 솔직하게 못 찾겠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는 독감 백신 때문에 매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녹십자 독감 백신 매력 있나요? 저도 뭐 한 3주 전에, 한 3, 4주 전에 저도 독감 주사 맞았는데요. 저도 독감 주사 맞을 때 솔직히 어디 거 사람들이 많이 맞나? 어느 병원 뭐 하나 이렇게 좀 기웃기웃해요. 왜냐면 이 일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진짜 녹십자 맞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가보면 이 병원 이렇게 써 붙여놓거든요. 어떤 백신입니다. 어떤 백신입니다. 요즘 녹십자 써놓은 백신 저 별로 못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이 회사의 매력이 많이 소실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모아가는 거 반대합니다. 지금은. 예. 특히나 뭐 3년밖에 안 되신 분이라면 더 반대하겠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한 33,300원 정도 10%인데 이것도 조금만 더 올라오면요. 그냥 이것도 웬만하면은 예, 웬만하면 이것도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손실 안 보는 범위 내에서 그냥 예, 지금 손실은 아니네. 약간 더 올라가서 한 3만 한 6, 7천 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는 그냥 한번 털어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4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님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예, 약속했던 대로 예, 9월 달에 9월 중순에 대전 강의가 취소가 됐는데 오늘 드디어 갑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취소하면서 참 이 강의가 취소되는 게 어떤 의미일지 참 모르겠네요라 그랬는데 참 중요한 강의였는데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대전 이 강의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 지금 나오는 그 그림들이 막 시작되려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려던 거였고,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진짜 더 미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드디어 내년에 대한 제가 항상 전 먼저 그 다음 해를 그림을 예측해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교적 잘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드디어 11월 12월 강의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씩.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고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350석이니까 그래도 여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호남 쪽은 올해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호남은 여기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젠 제가 뭐 일반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 좀 이제 그게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적합하지 않고요.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좀 그런 분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더 왜냐하면 일반 분들 많은 이야기 하지만 그분들이 뭐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귀 기울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어쨌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거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성이 어떻게 되세요? 김갑니다. 예, 김 여사님. 연세가? 50살입니다. 50살? 네. 주식 경력은?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김 여사님. 그래요. 저는 나이가 좀 제법 어리신데, 여사님 하기엔 제가 좀 그런데. 그래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래요, 우리 김 여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JI테크. JI테크요. 매수가 얼마요? 네. 5,187원 20%. 20%요? 5,187원. 네. 5,180원 되시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CIS. 예. CIS 16,141원 30%요. 140원 정도 되네요. 30%. 네. 유니온 머티리얼. 7,305원 5%. 300원 정도 되시고. 현대 바이오랜드. 16,770원 5%요. 5%. 1년 되셨다 그랬죠? 네. 그래요. 1년 되셨다. 근데 죄송한데. 네. 주식 하실 때 1년 되셨잖아요. 그죠? 네네. 전 어떻게 해서든 전 우리 김 여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김 여사님 죄송한데 주식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유튜브 보고 하세요? 그냥 방송 보시면서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하세요? 방송을 많이 참고하는데 유튜브도 보고. 그래요? 네. 근데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냥 혼자. 네네. 혼자요? 근데 네네. 김 여사님 일단은 저희 방송 솔직하게 얼마나 보셨어요? 진짜 열심히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 여사님 제가 김 여사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 김 여사님. 네. 네. 김 여사님 지금 주식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르고 빠지고 아니라 김 여사님 요거 하나만 일단 지키세요. 무조건 주식이 뽑았다. 그러고 내려온다. 무조건 사지 마세요. 점상을 간다 그래도. 아시겠어요? 네. 이 원칙만 지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이 저보다 이제 나이는 몇 살 아래지만 김 여사님 주식 인생은 지금 1살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이 주식 인생을 시작한 게 제가 제도권에서 그 매니저 생활부터 시작한 게 IMF 때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25년이 이제 넘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뭐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IMF 9.11 사태 그 코스닥 닷컴 버블부터 해서 아마 지금 웬만한 방송하시는 분들이야 웬만한 지금 글 쓰는 애널리스트들은 죄송한데 새로운 기술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책에서 봤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 그 코스닥의 그 아주 제일 대표적인 닷컴의 아주 그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모를걸? 아마 책으로만 봤지 현실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도 기관에 있었어요. 매니저 생활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살아난 사람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5년 이상 동안 이 업계에서 날고 긴다는 이 업계에서 여기 자리까지 왔으면은 제가 뭐 인간성이 좋든 나쁘건 뭐 그건 차등이고 뭐 진짜 제 뭐 모습이 좋든 나쁘든 그건 차등이고 적어도 저는 생존법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시장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는 생존을 못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주식하면 할수록. 예. 근데 생존을 못 할 거면 우리가 주식할 필요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저도 가끔 어쩌다 보는데 그 어린 친구들 솔직하게 그래. 아유 뭐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경험이 없어요. 아니 뭐 30 이제 초반 중반 된 친구가 무슨 IMF를 겪어봤어? 뭘 봤어? 뭐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저기 땡땡땡 할 때 뭐 주식 매수하고 있었어? 아니잖아. 그분들은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다 책으로 글로 배운 거예요. 글로 배우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어쩌고 뭐 해서 뭐 좀 올라오고 뭐 가는 말이 더 달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다 그럴싸하게 잠깐 좋을 때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조금만 어려움이 겪기 시작하면요 새까맣게 다 틀려요. 거의 다 말들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비중 높은 애 보세요. JI테크 보세요. JI테크 뽑고 빠지는 애예요. 뽑고 빠지는 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신 게 뭐냐 CIS거든요. 예, CIS도 부르실래요? 예. 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 애예요. 예. 현대바이오도 계속 하향 곡선. 유니얼 머티리얼 보세요. 뽑고 내려가는 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 말 안 하게 생겼나. 이거는 주식에서 제일 나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고치시면 고쳐요. 근데 주식에서 저도 보면은 참 강의하거나 방송할 때마다 힘든 게 주식 몇 년 하신 분들 어설프게. 그분들은 잘못된 습관이 배여서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고치게 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너무 잘못된 모습, 이 버릇이 인이 박혀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모습은 무조건 다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죄송한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종목을 셀렉하고 고르는 타이밍이고 모든 모습이 너무 나쁘세요. 너무 나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져갈 만한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가져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가 종목을 유튜브로 무슨 기준으로 보든 경제방송을 어떤 기준으로 보든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김 여사님이 보고 생각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은 다 버리세요. 예. 제가 확실하게 말할게요. 다 틀린 지금 길을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인드는. 생각도 버리세요. 주식에 대해서는. 예. 그걸 못 버리시면은 지금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JI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혹시 아마 뭐 하는지는 알고 사시었나요, 혹시? 예, 반도체 이런 거. 네, 반도체.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반도체 장비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온 거 저번에 어쩌고저쩌고 브롬 관련으로 해서 막 오르고 막 이랬죠. 전 브롬이라는 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진짜로. 자, 주식 20몇 년 하면서 저 브롬이라는 거 처음 배웠어. 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화학을 안 택하고 지구학을 택해서 화학 원소에는 브롬이 있는데 저는 브롬이라는 거 진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와, 브롬이라는 게 비금속 원소. 그 브롬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왜 좋은지도 전부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 쫙 다시 밀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전구체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강의 때 할게요. 근데 도대체 반도체 왜 안 좋은 얘기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전 근거 없이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왜 반장님은 그러세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만 그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올 여름에 하반기 시장 뭐라 그랬어 다들.
다들 상저하고라며 하반기가 더 좋다며 조정받고 올라간다며 하반기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 빠질 거라고 얘기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 저는 뭐 뭘 믿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맞고 지금 시장 여러분 다 올라가 있어야 돼.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근거 없이 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는 것뿐이지만 여러분 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 관련도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은 참을게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5,100원인데요. 요번에 이것도 그냥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이거 그냥 빨리 파세요. 왜냐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김 여사님 가져갈 종목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이게 저번에 예. 그러면은 그냥 바로 예, 웬만하면 그냥 바로 파세요. 그냥 뭐, 예, 아니면 하다못해 3,000, 한 6, 700원, 7, 800원까지 나와주면 그냥 팔아버리고 괜히 더 올라가면, 그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럼 주식 못 팔아요. 예, 그냥 웬만하면은 아닌 종목은 빨리빨리 던지신 게 더 나아요. 예, 그리고 CIS도 마찬가지고, CIS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이게. 15,000원까지는 저번에 한 두 번 갔었는데 안 갈까요? 그럼 기술적으로 하면은 갈 수는 기술적으로 해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갈지 안 갈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5,000원까지 가면 다행인데 반대로 여쭤볼게요, 김 여사님.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냥 조정 좀 받다가 더 내려가 버리면 어쩌실 거예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겠다. 그것도 자기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아닌 종목은 저는 빨리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CIS도 마찬가지고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SDI 전고체 얘기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들. 제가 2차 전지 위험하다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보세요. 제가 했던 말들 이제 뉴스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가격 경쟁 붙는다 그랬죠. 가격 경쟁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차 전지 배터리 가격부터 내리게 한다 그랬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내재화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 그랬죠. 내재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제가 그냥 2차 전지 나쁘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제가 왜 그렇게 버블이라고 계속 제가 어떤 분은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러면서 스타 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저도 다 알죠.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게 버블이거든요. 그 버블은 깨지게 되면 개인들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욕먹으면서까지 제가 그 자리를 지켰던 건데 어찌됐건 간에 2차 전지에 이제 그 버블들이 깨지면서 이제 2차 전지 환상에서는 깨셔야 돼요, 다들. 그래서 전 이 주식도 결국은 팔아야 될 주식이라고 봅니다. 빨리. 그래서 CIS도 결국은 빨리 던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더 간단해요. 포트 자체가. 오히려 그리고 나머지는 5%인데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것도 저번에 한번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가서 빠지는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버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7,3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건 이거 죄송한데 처음부터 5%였어요? 아니면 손절을 쳐가지고 5%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너무 다행이다, 이건 진짜.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40, 50% 사버리셨으면, 근데, 하여튼, 그래도 비중장에 너무 다행이고, 와, 진짜 거의 제일 꼭대기네. 이것도 빨리 버리세요. 예, 무조건 빨리 버리세요. 왜냐면 이거 기다려봤자 이런 주식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 빨리 버리자고. 현대 바이오랜드도 이거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바이오랜드도 이게 제 상식에선 살 주식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굳이. 근데 이것도 16,000원인데, 죄송한데 오히려 김 여사님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냥 일단 김 여사님 갖고 있던 주식 그냥 싹 다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현금이라는 애로 그냥 차라리 뭉치세요. 내가 손해 얼마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다려도 답이 없을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이 제일 하락기인데 지금. 그런데 죄송한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네. 지금 시장이 지금 얼마 전에 밀었던 하락의 끝이 아니라면 어쩌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좀 이따 전화 끝나면서 하나만 얘기해야겠구나. 시청자분들이 이런 수가 있겠구나. 하여튼 제가 이 전화 끊으면서 제가 좀 어떤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일단은 저는 어쨌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양심상 그냥 뭐 기다려라 이런 말은 솔직히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닌데 그냥 그분 눈치 보면서 아유 기다리세요. 이 말은 제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거 아는데 김 여사님 그래도 제 양심상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가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전화 드렸고요. 김 여사님 뭐 판단이 이제 김 여사님이 하십시오. 혹시라도 너무 섭섭해서 난 가져가겠다. 그럼 뭐 그건 김 여사님 포트니까 제가 어떻게 손 못 대지만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제가 해야 될 얘기 꼭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받는 시청이십니다. 제가 워낙은 이 얘기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시장 미리 말씀 다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뺀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빼지 않을 겁니다. 막 올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들 또 희망을 갖게 하고 막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전화하신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고 요번 주 지금 수목금 반등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써 아니 저 알아요.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 시장 오늘 올랐어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올랐어요 미국 시장. 예, 여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우 나스닥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우 나스닥 오르는 거 보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읽겠어요 이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못 읽겠어요 지금?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다 밀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 나 다시 밀 거다,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속을 애들은 속아라. 지금 이러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얘가 얘기를 하냐고요? 예, 전 들려요. 정신 나갔냐고? 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들려요. 주식을 하도 오래 뭐 어떤 형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범인을 미치도록 잡고 싶으면 진짜 그 사건이 피해자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진짜예요. 저도 너무너무 막 보고 이러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진짜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못 읽겠어요? 지금 얘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야. 요번에도 방송에서 다들 하니까 조금만 하니까 막 이제 그분들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팩트를 생각해보라고. 그분들 뭐라 그랬어? 조금만 밀리니까 뭐라 그랬어? 다 시장 다시 돌린다고 사라고. 뭘 사기는 계속 밀렸는데 좀 반등하고 보세요. 어떻게 또 밀었잖아. 우리 개인들이 무슨 돈을 100억, 200억 해? 그 사람들은 아유 빠질 때마다 사세요 말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100억, 200억 해요? 뭐 1억 미만 뭐 4천, 5천, 3천 이런데? 뭐 몇 번을 살 거야? 뭐 4, 50번을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매번 사긴. 그러니까 저 방송하는 분들도 제가 욕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네들은 매번 사라고 얘기하지. 개인들이 어떻게 매번 사? 자기 매번 사라 그랬대. 진짜 부끄러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진짜 14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긴 계속 사라 그랬대. 한번 지게 잘 그렇게 해보라 그래. 할 수나 있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게는. 제가 그런 걸 욕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만 올라오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까지 빼먹으려고 지금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넘어가시면 어떡할래요? 그 왜? 여러분들이 차라리 판단했으면 낫지.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국 나중에 다시 밀려요. 그 모습이 그냥 쭉 밀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안 밀릴 거예요, 맨 처음에. 계속, 꼬실 겁니다. 그때 넘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살 길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매번 속아 넘어가실 때마다 그렇게 해서 다 죽고 하면요. 제가 살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다 죽는데 뭘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를 한번 잘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산 누구세요?
서울 사는 수연이 할아버지예요. 수연이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세아베스텔 지주요. 아, 세아베스텔 지주요? 매수가 얼마요? 23,900원에 42%고요. 예, 현대제철 예, 31,500원에 12%고요. 예, 삼성엔지니어링 예, 27,400원에 20%고요. 예, 현대로템 예, 24,200원에 10%입니다. 예. 그래도 다 비교적 안정 위주로 하시는구나, 주식을. 예. 아유, 저는 그런 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주식에선 제일 먼저예요. 근데 그 부분이라면 오히려 저는, 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먼저 이 종목 중에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세아베스텔 지주가 어제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아, 예. 네, 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이거를 네옴시티라든지 스페이스X 이쪽으로 다 바라보고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이 반장님이 그, 쓴소리를 아주 너무 잘하셔가지고, 회초리 좀 맞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회초리 좀 맞아보려고 왔어요. 아이고, 왜 또 맞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잘못하면 회초리 맞아야죠. 아, 일단은 저는, 네. 세아 베스트 지주에 대해 전 철강주에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가 솔직히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밀리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철강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올랐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올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철강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 나머지 철강주들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걔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실은 주로 돈 버는 애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은 저건데 철강인데 일부 조금 하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올랐으니까 그것도 버블이었죠, 결국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왜냐면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세아베스텔 지주는 이거 지주사잖아요. 중간 지주사 같은 거. 왜? 뭐예요? 그 세아베스틸 철강 있고 하고 해가지고 탄소특학인가?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얘네를 제가 왜 그랬냐면 주봉을 켰냐면 얘네는 보시면은 그 상장한 이래로 어때요? 그냥 지자리를 지켜요.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철강 또 어느 정도 또 올라와요. 또 지자리를 또 지켜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특별히 좋을 만한 애가 아니란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우리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옴시티 진행되겠죠. 요번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옴시티 가가지고 사우디 요번에 또 가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횡보라고 봐요.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나가서 해외에 그런 데 가서 자꾸 우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전 여야를 떠는 저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굉장히 잘하는 횡보라고 봐요. 그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네옴시티에 대해서 저 그런 거 보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먹을 몫이 어떻게 해서든 일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저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옴시티라는 게 지금 당장 지금 곧 얼마 후부터 막 정신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옴시티에 관련돼선 작년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들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 소문으로 인한 잔치는 좀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소문으로 또 뭘 해먹기가 쉽게 말하면 좀 민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아직 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애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는 그렇게까지 아니겠지만 왜냐면 지금 나머지 종목들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수연이 할아버님한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멋있게 그리고 더군다나 42% 그럼 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게 포트에 제일 주력으로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은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정 들고 가고 싶으면 수현이 할아버님 이거 아예 뚝 잘라서 절반은 현금화하고 절반만 갔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40% 이상 들고 가기에는 수현 할아버님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네. 요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뚝 해서 현금화 적어도 그 이상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예, 그게 한 20% 되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런 하락이 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 사업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잘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간 다음에 약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야지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 조정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에서 이게 경험을 해보면 좀 알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걸로는 여러분 책에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론하고 실제가 좀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왜 예외 사항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밀려버리면 여기를 지지선으로 뭐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지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 조정받고 올린 이걸로 힘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고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 27,400원인데 이거는 굳이 들고 안 가시는 게 어떨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없애는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아 베스트힐 지주를 갖고 계시면 현대제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업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세아베스틸 지주가 현대제철보다는 더 가벼운 애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네. 그래서 현대제철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세아베스틸 지주 하나로만 가시는 걸로 차라리 하세요. 할 거면. 아시겠죠? 예. 이게 네네. 현대제철 이게 실은 되게 무겁고요. 매력이 되게 없는 애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개인들은 이거 안 가져갔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뭐 요즘 뭐 시장 때문에 다 밀리는 거 맞아요. 밀리는 거 맞는데 시장 때문에. 근데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매력이 나와 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얘의 단점 같아요. 그래서 얘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조금 고생하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뭐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롭게 매력이 당장 얘가 나올 일이 있을까?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팔 기회는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에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고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네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에 취소됐던, 여러분하고 약속했죠. 빨리 가겠다고. 빨리, 최대한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낮 12시부터 여러분들을 대전 중구에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서대전역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CBS 건물인데 거기 2층 연봉을 해서 350석인데 여기가 좀 사람이 그래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나 뭐 전라도 뭐 요쪽 전주 요쪽은 올해 강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은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아마 이 강의를 놓치시면 올해는 이제 강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오시기 바라고요. 오실 분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강의부터는 이제 약간 좀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한테도 물론 도움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꽤 있긴 있을 건데 일반 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의가 좀 좀 너무 소모가 많이 그냥
쓸데없는 힘의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강의로 흘러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좀 효율적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할 거니까요. 혹시 오셔서 그런 게 불편할 것 같다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집에서 계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난 그런 거 이해해도 다 들을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그럼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시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거기 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청주에 사는 이동구입니다. 이동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0인데요. 주식 경력은요? 주식은 한 20년 했는데 할수록 어렵네요. 주식이. 할수록 어려워요. 맞아요.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동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주식. 예.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13,100원. 13,100원에 비중은? 20%. 예. 빛으로 셀. 네. 한 15% 정도. 돼요? 17,100원. 17,100원? 한 15%? 알겠습니다. 제가 예. 전에는 가치주 위주로 해다가 예. 완전히 바뀌셨네, 그러면? 네, 색깔이. 근래로 와가지고 이제 신성장 산업 쪽으로 성적을 내면서 영업 실적을 내면서 신성장 산업 쪽으로 바꿨어요. 예. 제 마인드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시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금리가 이제 내리막으로 가게 되면 경기도 같이 죽는다고 보면서 내려가는 걸로 보면은 시황이 이제 꺾인다고 봐도 되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시황이 꺾이면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반장이 죽냐 안 죽냐. 네! 다 사람이니까 죽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뭐 4, 50년을 더 사고 죽을 거냐, 뭐 5년, 10년 살고 죽을 거냐,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듯이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뭐 시황이 꺾이냐 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에요. 20년에 하셨으니까 아실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시간을 길게 잡고 제가 강의에서밖에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을 여기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냐면은, 그 상황이 이제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성장주로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주에서도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그거에 따라 또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성장주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은 뭐하는 회사예요, 아모그린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뭐 끼가 많다고들 그래가지고 끼가 많다. 표현 되게 재밌으셨다. 3년간 영업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네. 영업 실적을 안 내는 거는 저는 그거 보질 않는데. 얘네 워낙 나노 소재적 하는 회사인 건 아시죠? 예. 예, 전기차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나노 소재들, 그런 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전에도 한번 출렁출렁 했던 이유가 얘네가 테슬라에다가 공급하는 거 아세요? 예, 들었어요. 예. 예, 뭐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뭐 테슬라가 뭐 저거 대신에 무슨 뭐예요? 뭐 히토리 대신에 페라이트인가? 그거 쓴다는 것 때문에 얘네 그래가지고 한번 주가가 저번에도 한번 들썩들썩 했었던 건 아시죠?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주봉을 보시면 얘는 실은 굉장히 안전하게 움직이는 회사예요. 이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를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가 한번 그때가 하여튼 뭐 올해가 하여튼 그래요. 그때도 제가 아마 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아모그린텍 주봉을 보면요.
이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막 가라앉을 회사가 아니라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그 기술 어떻게 보면 개별주잖아요. 그죠? 기술 뭐 그런 개별주인데 그런 회사에서 이 정도의 주봉 모습을 나타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모그린텍의 주봉을 보면서 제가 아, 이 회사는 이 주봉이 안정적인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뽑은 게 매력적일 수는 있다. 그 얘기는 했었는데 뭐 지금도 제가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요번에 사셨나요? 한 달 됐어요. 예? 언제요? 한 달. 한 달. 한 달이면은 그거 아니었는데. 왜냐면 요거 지금 요 근래 사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아모그린텍 혹시 요 근래 사신 분들 왜 샀는지는 아세요? 한 3번에 나눠서 사다 보니까 평균가가 13,100원. 얘네가 요새 얘네가 이슈가 되는 게 왜냐면 전 그것 때문에 사셨나 했는데 아니었구나. 얘네 요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여당이 김포를 지금 서울로 편입하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가장 핫 네. 이슈잖아요. 예. 네. 근데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 결정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왜냐면 근데 얘네가 김포에 건물하고 땅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건 뭐 뉴스에 들었는데요. 예. 제가 선호하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것 때문에 사셨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왜냐면 얘네가 김포하고 그쪽에 땅이 있거든요. 건물하고. 그럼 네. 이게 워낙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는 그런 데들이 자산 평가를 받게 돼요. 주식들이 보면은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슈화해서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일단 어쨌거나 제가 일부러 먼저 주봉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얘는 특별히 이슈가 없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애다. 그 생각은 예전에 상담할 때하고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김포하고 얘네 여기 땅이 있고 얘네 건물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게 그래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쌍심지 키고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야기해보자. 야당도 어떻게 보면 좀 호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주가가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이 보셔도. 특별히 위험한 주가가 아니잖아요. 얘 주가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를 가져가 보는 게 맞겠어요? 안 가져가 보는 게 맞겠어요? 일단은. 저라면 가져가 봐요. 믿줘야 본전인데 하고. 왜? 아니 김포하고 그쪽에 땅하고 건물이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이 했는데 야당도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만나서 얘기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면 얘가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문제인데 주가가 빠져 있어 나름대로. 근데 얘가 그렇게 얘 주봉을 보면 통상 이 주가가 위험한 주가는 아니었어.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가져가 봐도 된다는 결론을 내야죠.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예. 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20%. 아시겠죠?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사업성 전망을 뭐 아주 좋게는 안 보는데 왜냐면 근데 나노 소재 쪽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나노 소재 쪽을 하는 게 매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게 보면 곤란하다 이 회사는. 예. 그래서 요번에 혹시 김포 그쪽으로 해서 이슈화 돼서 조금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한번 파셔도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 비츠로셀인데요.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회사는 사실 이거 근데 비츠로셀은 이거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국내 유일한 1차 전지가 유일한 기업이고 또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3년 동안. 예. 공부하셨네. 예. 제가 마인드가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성장 그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그래도 그런 거 전 칭찬해요. 그런 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얘는 몇 년 전부터 탐방하고 IR하고 이런 걸 한 몇 번씩 갔던 회사예요, 실은 비츠로셀은.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좀 잘 아는 편인데
지금 그 얘기가 틀리신 얘기는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1차 리튬 전지라는 애들이에요. 1차. 여러분들 2차 리튬 전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차. 1차는 뭐냐면은 한 번 방전되면 끝. 재충전이 안 되는 1차 리튬. 근데 그럼 일반 건전지. 예, 맞아요. 건전지가 1차 전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하는 거는 얘네는 특수한 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자 계량기 있잖아요. 우리 뭐 검침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 그죠? 그런 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전기로 꽂아서 그걸 움직이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수도 계량기 혹시 어디 있는지들 보셨어요? 수도 계량기? 다 이런 맨홀 뚜껑 같은 거 뭐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이렇게 열고 하면 저 밑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도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수도 계량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는 저 밑에 있는데 전기로 연결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계량기가 돌아가려면 전원이 필요하잖아. 그 전원이 어디서 나올까? 건전지예요. 근데 무슨 건전지? 그게 바로 1차 리튬 전지예요. 그런 걸 얘네가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예비군이나 이런 거 가신 남자분들 보시면은 우리 이거 통신병들 이거 쓰잖아요. 이거 막 예, 오버하고 뭐 이거 하고 통신병 쓰잖아. 그거 뭐야? 전원이잖아요. 그 전원 어떻게 해? 전쟁 나가가지고 뭐 중간에 잠깐만 전쟁하는데 코드 좀 야 이거 충전 좀 하고 야 건드리지 마 이럴까요? 아니잖아. 뭐야? 계속 뭐 몇 주고 계속 몇 달이고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면 뭐 야전에 나가서 그거 누가 해요? 그게 바로 리튬 1차 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쪽은 굉장히 특수한 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경쟁자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 하는 애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워낙 잘 되는 분야였는데 그거 말고 얘네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뭐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에 얘네가 크게가 아니라 어쨌거나 얘네들은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나쁘게 설명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봉을 일부러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차근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왜? 이게 좋은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이 비츠루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의 흐름이고 이건 약간 이건 만약에 뭐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시장 상황이 돼서 밀리게 된다. 오히려 밀리게 되면 얘는 이런 애들은 관심 가져야죠. 실은. 오를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뭐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솔직히 애매해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밀리더라도 이거는 그냥 요 정도 주가 수준이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요 비중은 태우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두 종목 상단에 드렸고요. 그래도 확실히 20년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하신 건 괜찮네요.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서 12시에 저번에 취소됐던 9월 중순에 취소됐던 그 강의를 드디어 하는데요. 그 취소돼서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나서, 빠바밤, 진짜 제가 말했던 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직후부터. 하여튼, 그걸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채워드려야죠. 강의 내용으로.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준비해서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셔서 12시부터입니다. 잠깐 있다가 뵙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또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김포에 사는 은정이 엄마예요. 김포에 사시는 은정이 엄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주식 경력은? 한 4년 정도? 그래요? 우리 은정이 엄마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먼저. 예. 잠깐만요. 예. 셀테리온 헬스케어. 예, 매수가 얼마예요? 네? 매수가? 매수가 16만 5,906원. 비중은? 15%. 네. 그 다음에 셀테리온 제약. 예. 25만 9,380. 예, 300원이라고 할게요. 비중은? 네네네. 비중. 그 다음에 TK 케미칼. 아니, 비중. 비중 15%. 예. TK 케미칼. 예. 이것도 15%고요. 7,938원. 예. 웃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죠? 예. 그래요. 웃음이 많으신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웃으면은 뭐가요? 예.
복이 오죠. 예,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웃으면 어떻게 돼요? 예, 딱이 맞죠. 예. 아, 네. 그래요. 근데 저희는 복 줘요. 그래요. 네, 김포네요? 네네. 아,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아, 개인적으로는 저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저 김포분 네. 처음 보니까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아, 김포를 오는 게요? 김포 서울로 들어가는 거 뭐 요즘 말 많잖아요. 그거 뭐 어떤 게 은정님 생각에 은정님은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아니요, 그쵸. 그렇지만 들어가는 걸 찬성을 하죠. 아, 들어가는 쪽으로 조금 더 찬성을 한다? 네네네. 그건 찬반은 서로 막 갈리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어쨌거나. 그래요. 하여튼 뭐, 은정님. 가장 그쪽에 사시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그게 가장. 사람들이 저 같은 질문 가끔 하죠. 지금. 아, 네네. 왜냐면 거기 사신 분들한테는 그게 궁금하잖아. 당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요. 이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번에 왜 그거 합병됐잖아요. 예, 합병됐죠. 그래서 반대 의사를 하라 그래서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네이버 찾아보고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게 예매 청구권인가? 아,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저는 왜냐면 제가 뭐 영업 쪽을 맡은 뭐 영업직 업무직을 맡는 게 아니는 사람이라서 증권사를 떠난 지가 이제 꽤 오래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뭐 청권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는 전 잘 몰라요 이제는. 그리고 그냥 저는 이 회사 자체만으로 그냥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합병에 반대하셔서 반대해서 청구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 반대 의사는 증권사에다가 하는 게 그분들이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건 이제, 그건 증권사에 한번 월요일날 전화해 보세요, 바로.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를 하셨는 거네, 합병에.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 합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 청구,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일단은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건 그럼 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코로나, 그때 고점일 때 사가지고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냥 중립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 중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이 옛날의 셀트리온은 아니에요. 많이 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전 매력이 있는 회사로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셀트리온은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르면 무조건 팔고 많이 빠졌다 그럼 좀 사면 또 조금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때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럼 그때 또 파시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하지 무슨 뭐 이 회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그거는 왜냐하면 일예로 요번에 그 서정진 회장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들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돌아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다 끝났어요. 올 초에 돌아왔잖아요. 3월인가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좋았나요? 올해?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엄청 주가 올라갈 것 같이들 다들 얘기들 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거 마찬가지로. 근데 현실을 보라고 냉정히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셀트리온도 옛날의 셀트리온이지 지금 옛날 같은 셀트리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하게 좋게 보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뭐 어차피 지금 반대하셨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아닌 거로 보셨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 하시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냥 빨리 차라리 그냥 현금화 하자고요. 그리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매수가가 8천.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진짜. 그때 정말 아주 초반이어가지고 잘 모를 때, 못 모르고 산 건데,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야 되는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죠?
그럼 그쵸. 그때 사지 말고 뒤로 빠지세요, 일단. 예, 일단은 알 것 같아, 타이밍을. 오케이? 예. 그러니까, 네. 내가, 나 이거 뭐 방송에서 이러니까 빨리 사고 싶어라고 엔터키 칠라 그럴 때, 일단은, 이 반장이 뒤로 빠지랬어. 그럼 일단 빠지세요. 일단은. 오케이? 네. 그것만 네. 하셔도 일단은, 타이밍 잡아요. 왜냐면 지금 다 너무 위험한 타이밍마다 하고 계세요. 그 소리는 뭐냐? 이 나쁜 버릇은 잘 안 고쳐져요. 그 소리는 뭐냐? 아예 그 타이밍에 진짜 뒤로 빠져버리는 게 나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왜? 자기는 갑자기 뭐 새 사람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안 좋은 타이밍에 매수 엔터키를 치려고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차라리 나오시라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나마 매출 이런 거 괜찮았던 회사예요. 실적도. 근데 요즘은 실적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오려면 제가 봤을 때 웬만큼에서는 못 올라올 것 같고 기술적으로 반등도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이면 그냥 제가 보는데 이 주식은 버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차라리 버리자고요. 그게 더 빠른 길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이건 기다려서 네. 의미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그거고 그리고 어차피 셀트론도 파실 생각이었으니까 팔아가지고 나 현금한 다음에 지금 만약에 현금이 생기시면 또 잘못된 타이밍에 엔터키 치실 수 있으니까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 반장이 생각하고 뒤로 빠지라고.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러면 일단은 최악의 고민 넘깁니다. 아시겠죠? 꼭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하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저번 9월 취소됐던 대전 강의를 오늘 갑니다. 낮 12시 이때 한 2시간 몇 분 뒤네요.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2시간 몇 분 동안 어떻게 대전 가냐고요? 다 갑니다. 뿅 하고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50명인데 여기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 요쪽, 전주 요쪽은 제가 올해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쪽은 아마 그나마 가깝게 오실 수 있는 마지막 강의니까 꼭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는 게 좋고 요번에 하여튼 뭐 특수한 상황 분들을 위한 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분들도 분명히 도움되는 얘기들 좀 많이 있을 거니까 자기가 선택은 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번 강의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게 내년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고 지금 상황을 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시장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메시지를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S-오일입니다. 010-9550입니다. S-오일.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즘에 기름값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기름값이 오르는 게 나쁘진 않죠. 얘네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같이 기름값이 오르면 이쪽 관련이 무조건 세다 이런 마인드는 접으셔야 돼요. 이제는 주식이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68,000원 정도 되는데요. 뭐 갖고 계셔서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는 큰 수익 내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좀 올라오면 그냥 적당히 조금만 먹고 파세요. 너무 오래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아시아나입니다. 26, 7850. 요번에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틱틱. 근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많이. 그래서 17,5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물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파셔야 돼요, 오히려. 안 나오더라도 파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틱틱해서 탁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은 물리셨던 게 맞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신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요거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아시겠죠? 다음 쪽! 코미코입니다. 3300 코미코예요. 코미코 앞으로 해도 코미코, 뒤로 해도 코미코. 그죠? 거꾸로 해도 코미코. 참 이 회사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그게 생각나. 61,000원 50%인데요. 61,000원 50%. 61,000원 50%. 61,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는데 요번에 올라갔을 때 사셨나? 근데 일단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관련돼서 아마
희망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요번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무너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50%인데 이분 생각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은데. 어쩌죠? 그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다음 쪽! 예, 큐렉소입니다. 060, 280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건 뭐 기술적으로만 하니까 제가 이 큐렉소도 예전에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데 이게 오를 매력이 있었던 회사 맞습니다. 근데 오르고 난 다음에 막 계속 쫙쫙 올릴 만큼의 그런 매력이 있냐? 전 그거는 솔직히 저는 발견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요 가격 근처에서 그냥 빨리 팔아주시는 게 오히려 이 회사를 더 잘 하는 거지, 대응하는 거지, 뭐 끌고 가서 좋은 일은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자 쪽입니다. 다음 쪽. 한미사이언스입니다. 008930.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미사이언스 이런 애들 모아가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왜냐? 이제 시장이 나중에 제약주가 이제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방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고령화? 아니 뭐 초고령화 사회 언제는 초고령화 아니었나요? 작년 재작년에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장이 돌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올 것 같다는 그 느낌을 그냥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뭐 제약주가 뭐 갑자기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올해 내년에 뭐 뿅 가고 뭐 나올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돌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들로 지금 미시는 것 같은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 글쎄요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밑으로 밀리진 않겠죠. 그런데 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산다? 글쎄요. 저는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사는 거지 밀리지 않는 거에 대한 안정감으로 사진 않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일단 이거는 34,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계셔도 10%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중은 지금 더 태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년 흐름을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디어유입니다. 6300 디어유인데요.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30% 현재 38,000원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매력이 특별히 나오진 않아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일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 너무 좋게 보려는 마인드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디어유가 그렇게 매력이 튀어나올 부분은 저는 이때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얘네들이 하던 거 우리가 앞으로 더 뭐 하겠다는 것들도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회사가 그걸 진짜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될까? 그건 좀 퀘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8,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수가 근처 가면 일단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솔루션입니다. 229. 7890. 297890인데요. HB솔루션 요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가다 조정받다인데요.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위험한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전 회사 내용은 빼고 얘기합니다. 회사 내용은 빼고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일단은 뭐 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인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밀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40%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나중을 위해서 좀 지분을 줄여놓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뭐 여러 이야기 해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강의도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요. 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잘못된 길로 더 들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녹록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모습을 안 보일 겁니다. 뭐 제가 흔히 말하죠. 나쁜 사람이 말할 때 나쁜 사람이 이러고 나쁜 놈은 진짜 그나마 난 놈이에요. 좋은 일로 오세요. 아시겠죠? 이러고 갑자기 돌변해. 돌로. 돌아가니까 골목.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시장이 얼마든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지. 시장이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위험할 때는 오히려 좀 겁먹는 듯 하다가 약간만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또 다들 용감해지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서 많이 당했잖아요. 또 그렇게 당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해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11월이 이제 드디어 열려 있으니까요. 11월 달은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날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줄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